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이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팔딱 뛰어나오는 그런 날이라, 이거 조금 주가도 팔딱 뛰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보통 경칩 때는 날씨가 좀 춥죠. 그래서, 일찍 나온 개구리가 다 얼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자, 증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반등을 조금 노려보긴 했는데, 후반부에도 밀어버렸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5%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5, S&P 500은 마이너스 1.2%죠. 자,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모양새가 막판에 떨궈지면서 진행이 됐는데, 뭐 가장 큰 문제는 관세겠죠. 자, 이게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또 이제 보복 관세에 나서고 있죠. 특히 캐나다가 크게 반발하면서 좀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멕시코 역시도 협상을 원하지만 일요일이죠. 3월 9일부터 보복관세를 또 시작하는 부분들을 발표하겠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어떻게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제 오전에 커브를 틀면서 쭉 올라갔죠. 좀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확 밀어버렸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뉴스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뉴스 관련한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속보로 나와서 뉴스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디 보자고요. 뉴욕 관세발 경기 침체 공포에 이틀째 하락했다. 다우지수가 1.55%. 깜짝 놀랐네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거겠죠?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일제히 급락했다. 근데 급락까지는 아닌데, 장 막판에 떨어진 거 보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각국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 사이에 나온 것들을 오늘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뉴스가 어제 이렇게 한대더라 했는데 오늘 또 막 이렇게 한대더라 또 바뀌거나 더해지거나 뭐 그렇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멕시코의 생산기지를 둔 완성차 업체 GM이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포드도 3% 정도 하락했네요. 일단 뭐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긴 하겠죠. 그 다음에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도 미끄러지고요.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올랐네요.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장중에 제법 올랐었거든요. 제법 올랐는데 막판에 또 떨궈지는 모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등하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오늘 조금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네. 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효했다. 자, 오늘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 달간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0% 추가에다가 더하기 10%를 더했다. 그래서 총 추가 관세율이 20% 올랐다. 이게 중국이 가중이 제일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사했는데, 캐나다는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고요. 300억 달러는 일단 1차로 바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1일 안에 네, 나머지 1,2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캐나다가 어느 정도 심하게 나오냐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트럼프가 관세를 철폐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먼저 철폐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뉴욕시에다가 네, 전기를 끊겠다. 전기 공급을 끊겠다. 일단 이야기.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를 네, 끊어버리겠다. 니켈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 국방부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니켈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재료도 많이 쓰이죠. 근데 니켈을 수출을 금지시키겠다.
뭐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어. 같이 맞불. 이거는 너희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도 계속 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라서 캐나다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화가 엄청 많이 났던데, 그가 원하는 건 캐나다 경제의 완전한 붕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합병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거, 트럼프가 발언을 그때 뭐라고 했죠? 52번째 우리의 주가 되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얘기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캐나다를,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너무 무례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1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도 맞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국은 이미 한번 해봐서 알잖아요. 이 수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이런 캐나다 같은 경우가 때리고 들어가면 여기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무역 대미 흑자가 좀 많은 편이죠. 물론 캐나다도 대미 흑자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중국보다는 좀 덜하죠. 이제 수출 규모로 치면은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중국은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좀 불리하구나. 그러면 미국의 수입을 더 늘리거나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기려면 미국이 더 많이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되면 되겠죠. 미국에 수출하는 거 말고 미국 거를 수입하는 국가.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쥐고 있는 놈이 미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중국도 어쨌든,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1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부분들 수출 제한 걸어 놨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닭고기 이런 거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축산물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중국도, 이것도 어제 내용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멕시코의 경우는 9일날, 이게 좀 추가된 내용이죠. 멕시코는 협상을 원한다라고까지 밖에 어제 없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제 9일날 비관세 조치를 통해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 우리는 더 추가해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캐나다의 트리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 그죠? 다른 나라에 그래도, 다른 나라 총리잖아, 총리.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같은, 같은 급이잖아요. 근데 주지사라고 낮춰 부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가 미국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관세는 즉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다. 그러면 또 올린다는 거죠, 캐나다가. 죽을 때까지 하자. 그래서 서로 관세 100%까지 가버려라, 그래. 가라. 그래서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캐나다에는 즉시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럼 캐나다도 이제 누가 더 아쉬운가가 되는 거겠죠. 서로 수출 금지해버리고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버티면서 미국의 이런 수출품을 다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전 세계가 미국에게 수출하는 걸 다 끊어버려. 이런 거 어떨까요? 일단 고통을 한 6개월 정도만 참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항복하고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당초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의 막판 타결 가능성을 기대했었다. 왜냐면 전날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관세 폭탄을 던졌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협상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상당히 피곤하게 됐다. 그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대부분 교육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그리고 공급망 역시도 고도로 통합돼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제 더불어 사는 국가인데 이거 트럼프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골치 아프네요. 이번 주에는 베이지북, 그 다음에 실업률, 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발표되고,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자체가 좀 피곤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된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또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유럽이 방위비 확대하겠다. 야, 이것도 전쟁,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유럽 방위비 확대, 독일은 700조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유로화가 한때 1유로당 1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1.055달러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유럽 증시는, 네, 캐나다, 멕시코 상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 부분이죠. 유럽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서 거의 미쳐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 답답하네요. 그죠?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유럽에 이어서 중국 판매도 반토막 나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에 대한 반감 자체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주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테슬라가 지금 4%대 급락을 했어요. 이거 테슬라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27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시총이 9천억 정도, 9천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이는 미국 기업 중 시총 8위까지 떨어지는 형태. 이제 테슬라의 전성시대는 끝나버린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부분이고 불안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아주 알아서 조져버리니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었던 거죠. 근데 유럽에 이어서 중국까지 이런 식으로 연속타를 치고 나오니까 힘들어지는 부분이겠죠. 자, 지난 2월 테슬라는 중국에서 약 3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0%나 급감한 거죠. 49% 급감하면서 2년여 만에 가장 적은 판매량이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반토막. 1월 달에는 유럽 판매도 반토막.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유럽 정치에 간섭을 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규제, 관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리 테슬라를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불매운동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중국 애들이 또 그런 것은 좀 잘 뭉쳐요. 자, 예전에 우리 화장품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사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확 흔들리잖아요. 근데, 전기차 사지 말자, 이런 거, 네. 유럽에서도 지금 테슬라 불매 운동인데, 중국에서도,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경쟁 격화에 의한 판매량 급감도 나오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국에서도, 네, 중국이 사실 미국하고, 그런 싸움박질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테슬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 테슬라의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처음에는 각계전투를 때리고 들어갔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이 먹히니까 이 트럼프가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는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막 그냥 갖다가 지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지금 전 세계를 동시에 상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미국이라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아직도 가장 많이 들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부분이 있죠.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버린다. 관세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 수준이 피곤한 그런 결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네,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문제 있다, 그죠? 문제 있어요. 네, 뉴욕 연은 총재는 관세 물가가 연내에 나타날 것이다.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윌리엄스가 얘기했네요. 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버리게 된 거죠. 이제 얘기가 다 관세 문제밖에 없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짜증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젤렌스키는, 네, 미국의 원전을 계속 원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 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뭐, 원전을 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러시아 쪽에서는 신난다, 재미난다, 뭐 이런 소리 또 하고 있고, 진짜 이놈들 너무한다. 그죠? 자, 지금 재건주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우리 월급 종목에도 재건주 하나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중심에 끼지 못한 재건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재건주들이 줄줄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우크라이나 이 부분들이 깨졌잖아요. 그 협상이 깨져버리게 되면서, 네, 광물 협상도 결렬되고, 자,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각다도생. 근데 유럽 지역에서 일단 군비 확장을 하고,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솟구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네, 이렇게 되면은 군비 확장에 대한 부분들 뉴스 전해드렸지만 독일이 무려 700조입니다. 700조.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통해서 방산주가 날아가 버릴 수 없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리게 된 거고, 이거는 지금 조선도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은 조선대로 따로 움직이는 거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베팅이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끌고 가자. 이 트럼프 상황이 당장 끝날 것 같지 않다. 종전 당장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발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유럽 지역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매우 강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왜냐면 우크라이나를 중간 시점에 놔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가 만약에 계속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유럽도 똥줄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로 받아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 대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 러시아가 승산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에 집어넣게 해주면 이제 안전보장 굳이 미국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죠. 대신에 유럽은 뭘 해야 돼요? 네, 이 방위를, 네, 올려야 되겠죠. 국방력을 올려야 되는 거고, 뭐 최악의 경우에 러시아와 미국이 짝짝꿍 해가지고 같이 유럽을 침공한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모든 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방산주들이 추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 요 골자가 좀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이거 뉴스가 전부 다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네, 난리가 아니에요. 또 보도록 하죠. 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세 전쟁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여기 있네요. 독일 인프라 투자에 700조 국방비 확대 속도를 내겠다. 국방비도 확대를 내는 거고, 네, 국방비 조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네, GDP 1%가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자, 이게 지금 유럽 쪽으로 뭐 관세 부과하는 이 관세라는 아주 간단한 어떤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평화와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죠.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니까.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광물 내놓기 싫으면 지원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미국이 여러 나라 국가에게 약간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있죠. 우크라이나도 무기 지원 많이 해줬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강탈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네, 애매하죠. 물론 이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미국도 먹고 살려고 한다면, 네, 그 의무는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더라면, 이걸 철폐를 하거나 바로 잡더라도 천천히 가야지. 급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야, 니네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네, 이게 혼란스러워지죠.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2차 전지 또,
상황이 피곤할 수밖에 없겠네. 캐나다 쪽에 공장 세운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죠? 이건 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장 철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LG 에너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가 안 그래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네, 포드, 뭐 이런, 네, 2차전지 만드는 회사들이 다 힘들겠죠.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생산기지를 그 옆에 가까운 곳으로 옮겼죠. 왜냐면, 유럽이 아니죠.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얘네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무관세로 지금 진행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로 공장을 지어놨었는데, 관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좀 낮으면, 또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거를, 네, 관세를 부가해서 올려버리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인건비 근데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관세 부과 하나,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나, 제 얘기랑 그 똑같잖아.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50%도 올릴 수 있다, 아니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TSMC 그 회장 옆에다 세워놓고, 그거 하는 거 말하는 거 봐봐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자가 물어봤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겠습니다도 아니야. 이 계약이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다 빠졌어요.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 대해서 대만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뭐 TSMC 지켜줄 것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반도체를 네, 미국에서 만들기로 하겠다라는 것을 원한 거잖아. 그래서 TSMC가 가서 공장을 지은 건데, 미국의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더 이상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TSMC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반도체 지을 수도 있다. 이 계약이 그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어를 빼고,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할 때도, 네, 우크라이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근데 미국이 개입한다는 말은 안 했다. 군사적 지원 조치도 약속한 적이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미국이 우리가 잘해줄게요. 뭘 잘해줄 건데 확실하게 문서화 시켜놓고, 물론 문서화 시켜놓고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이거죠. FTA 체결해놓고 그런 거 모르겠어 라고 해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답답합니다. 네, 이거 뭐 계속 얘기해봤자 또 답답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네, 그런 쪽이죠.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멕시코하고 그 캐나다 쪽에다가 그 뭐죠? 펜타닐, 그런 마약에 대한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진정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 써있네. 미국 상무부에서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무역 아닌 약물 정책이다. 관세를 매긴 거는 약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펜타닐 단속 시에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짝 뭐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펜타닐 유입 단속을 증명해야 된다. 이놈이 말하는 것도 진짜 좀 짜증나는 거죠. 네, 얘가 지금 그 TSMC 있을 때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자, 멕시코와 캐나다가 최근 국경 단속을 강화했지만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했다. 니들이 국경을 강화하든가,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이 달라. 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공장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것이다. 회사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야. 그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네, 멕시코나 캐나다가 아닌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 뭐예요? 관세를 매겨가지고 미국으로 회사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펜타닐의 유입만 막아놓으면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른 건가요? 네.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분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는데, 자, 이게 펜타닐의 유입을 어떻게 막을 거지? 국경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든가 뭐 공급을 지금 국경 강화해서 단속 강화하는 거 이거 말고는 사실 뭐 더 할 게 없지 않을까요? 중국을 조지든가 원재료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네, 아무튼 그렇다고 보네요. 생긴 것들이 똑같이 노는 거죠. 피곤합니다. 아무튼 네, 이게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주, 그 다음에 배터리주,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한 종목군들은 아주 오늘 피곤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생각되고, 방산주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어제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산주가 오늘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마감을 좀 해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살짝 네,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 내용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무역 동향에 대해서, 우리 무역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듯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실무진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조선 같은 경우 협조적인 사항들을 가지고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네, 뭐 전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을 콕 집어서 타겟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네, 팔짝 뛰어나온 개구리가 아이 추워 하면서 살짝 몸을 움츠리듯이 이제 좀 올라가 볼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이 관세가 또 다시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네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지금은 네,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어떤 그 파국 상황, 그 다음에 관세. 이건 뭐 어차피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그런 고통의 인내심이 강도가 너무 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오늘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전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